안녕하세요. 중년의 딸아쟁이 중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20년 동안 아이들을 홀로 다 키웠고 이제 중년이라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중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계단 오르며 출근합니다. 나와의 약속 지키는 중입니다. 큰딸이 주말에 냉장고 청소를 말끔하게 해놨어요. 냉장고가 너무 깨끗해져서 들어가서 자도 될 정도로 넓어졌다고 농담을 던졌더니 그럼 오늘은 엄마가 꼭 들어가서 자야겠네 라고 하며 웃네요. 시간 내서 집안 살림도 잘 도와주는 딸들이 있어 너무 좋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무실에 난로를 피기 시작했어요. 난로 화력이 좋아서 그냥 열이 나가는 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겨울 작은 사이즈의 고구마를 사서 굽습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호일에 고구마를 돌돌 마는 업무를 하나 더 합니다. 회사 식구들 출근하면 아침으로 먹고 같은 층에 있는 다른 사무실 직원들도 나눠주고 택배 기사님들도 드리고 시장 단골 사장님들도 챙겨드려요. 하루 종일 고구마를 구워 겨울마다 고구마 잔치를 한답니다. 주말에는 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12월 달에 막년회 겸 가족 모임을 했지만 그래도 생신이 있는 주말이라 깜짝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언니 부부와 여동생 부부까지 모두 연락도 없이 깜짝 생신 파티를 해드리겠다고 왔어요. 저번 주에 가족 막년회로 모이고 이번 주말에 또 아버지 생신 급뻥으로 5남매 중 3집이 모였습니다. 포천으로 모시고 가서 허브 아일랜드도 가고 예쁜 베이커리 카페에서 시간도 보내고 숯불 닭갈비 집에서 저녁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허브 아일랜드는 낮에도 볼 게 많지만 해가 진 저녁이 참 몽환적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부모님 모시고 가족들이 지금처럼 방문했던 곳입니다. 20년 만에 다시 오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땐 아이들이 다 어려서 업고 안고 걸리고 했었는데 이렇게 어른들만 조촐하게 와서 옛 추억을 떠올리며 수다수다 했습니다. 같은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자매가 있어 참 좋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언니와 여동생들은 바쁜 날을 대신해서 엄마 노릇도 해주고 형부와 제부들은 아빠 노릇해주느라 참 고생들도 많았습니다. 조촐하게 가족여행만 다녀도 될 것을 우리 아이들과 나까지 챙기느라 여행을 가면서도 방도 하나씩 더 예약을 하고 여행지나 전시회에서도 입장료도 다 구매해주며 그렇게 함께 해주었네요. 흰머리가 희끗 늘어가고 얼굴이 주름이 패여가는 중년들이 되어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족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만 합니다. 뒤돌아보면 저는 아가씨 때부터 억척스러울 정도로 부지런을 떨며 사는 성격이었고 이혼을 하고 20년 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을 키우며 더 억척을 떨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애들 키우고 빚도 갚으면서 아동 심리학 전공도 다시 하고 자격증도 줄기차게 땄어요. 아마도 불안과 걱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해놓지 않으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없을 것 같고 무엇인가 해놓아야 중년이나 노후에 살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고 보니 자격증들 중 반은 쓰지도 않는 건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며 살았는지 그때 내가 안쓰럽기만 합니다. 가족들이 저에게 지어준 별명이 하나가 자격증 부자입니다. 민간 자격증부터 국가공인 자격증까지 참 많기도 합니다. 그 버릇을 아직도 못 버리고 2025년도에는 국가공인 ITQ 컴퓨터 자격증을 하나 더 취득을 했습니다. 이 예전에 따놓았던 것들까지 합치니
ITQ 컴퓨터 강사 자격이 주어졌더라고요. 이젠 컴퓨터 강의를 해도 된답니다. 이혼하고 혼자 되며 더 불안해져서 자격증과 추가 학점에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40대 중반에 목 디스크가 심하게 와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팔도 안 올라가고 목도 움직일 수 없어서 밥숟가락도 제대로 들지를 못했어요. 입원을 해서 병원 천장을 보고 누웠는데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긴장은 통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긴장한 삶은 어떤 시점이 되든 꼭 통증이 와요. 통증은 고통이지만 몸이 보내는 사인이기도 한데 저는 몸과 마음이 보내는 사인을 하나도 듣지 않고 그렇게 몇십 년의 세월을 살았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 팔이 안 올라가서 밥도 못 먹는데 정말 나아지긴 하는 건지 울면서 물어보았어요. 지금은 너무 힘든 것 같지만 꾸준히 재활하고 의지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면 나아진다고 해주셨어요. 디스크는 고급병이라 몸을 안 써야 나아진다고도 하시면서요. 몇십 년을 몸이 보내는 사인도 무시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한 달 병원에 입원했다고 나아지길 바라는 건 욕심이다 싶었습니다. 태어나고도 몇 개월을 팔을 쓰지 못했어요. 그 후 운동하고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꾸준히 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아 있는 거예요. 목 디스크는 완치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이라도 피곤하거나 무리를 했다 싶으면 오는 사인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바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칭을 한답니다. 남편의 가출, 그리고 또 안았던 빚, 어린아이들 양육까지 긴장하고 산 세월 동안 마음도 아프다고 시내를 보내왔는데 그것도 무시하다 결국 우울증이 왔어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는데 무거운 쇠뭉치가 나를 물속으로 하염없이 끌고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신호도 무시하고 질주를 했던 거죠. 유치님들 혹시 그거 아세요? 외로움으로 생긴 마음의 상처는 갑자기 강한 관심의 열로는 치료가 안 된대요. 갑자기 뜨거운 물에 얼어버린 손이나 발을 담그면 동상이 걸리고 꽁꽁 언 고기를 뜨거운 불에 올리면 겉은 다 타버리고 속은 그대로 꽁꽁 얼어있는 것처럼요. 전 제 마음이 그렇게 꽁꽁 얼어버린지도 몰랐기 때문에 녹여야 하는지도 모르긴 했습니다. 그렇게 상담도 받고 강의도 듣고 책도 보면서 내 스스로가 꽁꽁 언 내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어요. 병원 입원했던 것도 우울증으로 힘들었던 일도 벌써 5년은 더 된 이야기네요. 벌써 50살의 중년이 되어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때 나의 미래를 어떻게 그렸을지 기억도 안 난답니다. 지금은 유튜브 영상을 올리며 일주일의 기록을 남기니 참 좋습니다. 이 기록들이 노년이 되었을 때 꺼내볼 영상 앨범이며 차곡차곡 쌓이는 나의 추억의 창고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나에게 나의 꿈은 예쁜 할머니로 인자하고 지혜가 많아서 내 자녀들에게 인생의 조언자가 되어주는 거야. 그렇게 되려고 책도 많이 읽고 좋은 강의도 듣고 감사도 할 줄 아는 중년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어. 후회나 실수 없는 인생은 없겠지만 그래도 힘든 시간 잘 견뎌내고 살아왔으니 그것만으로 되었다고 꼭 안아줘. 그거면 될 것 같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노년의 삶도 살아보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며 조금은 편안한 그냥의 목소리도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 구독자님이 계셔서 편집 없는 목소리로 올려봤는데 어떠셨을까요? 조금 더 디테일한 음성 편집이 필요하겠죠? 하필 오늘 감기 기운으로 목 상태도 많이 안 좋았네요.
조언 남겨주시면 다음 주 금요일 조금은 더 업데이트 되어 오겠습니다. 오늘도 중년의 수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만나요.